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. 면접도 이력서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어요. 음식 앞에서 사람의 진짜가 나오거든요.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뭔가 달리 보인 적 있으셨나요?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.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아요. 그게 착각이 아니에요. 우리는 일상에서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. 말투를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좋은 모습만 내보이려 하죠. 근데 그 가면이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는 순간이 딱 하나 있어요. 음식 앞에서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탈억제 효과라고 해요.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이는 순간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잠깐 느슨해지거든요. 이성이 뒤로 물러나고 평소엔 눌러뒀던 본색이 슬며시 올라와요. 계산할 때 시선, 젓가락을 뻗는 방식, 서빙하는 분을 대하는 목소리. 그 짧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.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만 보이는 진짜 인격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요.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떠오르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.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냥 한번 바라봐 주세요.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. 첫 번째로 볼 건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향하는 그 10m예요.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. 테이블에서 계산대까지 겨우 10m.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. 주변에 꼭 이런 분들 있어요. 야, 네가 이번에 승진했다며 네가 사야지. 잘 버니까 한턱 쏘는 거야 뭐.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자기가 얻어먹을 근거로 쓰는 거예요. 축하가 아니라 청구서예요.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계산이 다 끝난 걸 뻔히 알면서 뒤늦게 어머, 내가 내려고 했는데? 정말 낼 마음이 있었다면 앉았을 때부터 말했겠죠?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. 나도 내려고는 했어 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혜성 편향이라고 해요.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. 호의가 쌓여도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. 관계가 점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엔 내가 그 관계에서 뭘 얻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요. 중요한 건 꼭 반반 나누는 게 아니에요. 얻어 먹었으면 커피는 내가 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사람. 그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. 호의를 당연하게 받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. 그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. 계산대 앞에서 괜히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? 그 불편함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. 그게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로 볼 건 공유 메뉴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예요. 갈비찜, 해물탕, 전골,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 가운데 놓이는 순간. 그 사람의 시야가 어디까지인지 바로 보여요. 남의 눈치 하나 없이 제일 크고 살 많은 걸 먼저 쏙 집어가는 사람. 소스며 고명이며 자기 앞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사람.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치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. 시야의 문제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해요. 공동의 자원이 눈앞에 놓였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몫을 먼저 챙기려 해요. 그 본능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관계 감각을 보여주거든요. 내 입에 들어갈 것만 보이는지 아니면 같이 먹어야 할 사람의 접시도 보이는지 그 차이예요. 식탁에서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기 필요만 먼저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.
반대로 좋은 부위를 자연스럽게 양보하거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라고 건네는 사람. 그 사람은 식탁 밖에서도 똑같아요. 기회 앞에서 독점하기보다 나눌 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에요. 젓가락 끝이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줍니다. 세 번째로 볼 건 서빙하는 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고 매너 있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. 근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서빙하는 분이 실수를 했을 때 갑자기 달라져요. 말투가 차가워지고 반말이 섞이고 표정이 돌변하죠. 이건 연기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권력거리라고 해요.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.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신경을 쓰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. 그 순간 평소의 민낯이 그대로 나와요. 당신 앞에서 친절한 건 능력이에요. 근데 서빙하는 분 앞에서 친절한 건 인격이에요. 이 둘은 달라요. 반대로 감사합니다, 잘 먹겠습니다를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. 그 사람은 나중에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도 똑같이 대해줄 사람이에요. 지위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그 사람이 서빙하는 분께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세요. 그게 언젠가 당신한테도 나올 모습이거든요. 네 번째로 볼 건 식사 자리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예요. 줄이 너무 길거나 예약이 취소됐거나 주문한 음식이 기대와 달랐을 때,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. 아, 진짜 짜증나. 여기 누가 오자고 했어. 말 한마디로 테이블 전체의 공기가 가라앉아요. 음식도 별로고 분위기도 별로고 같이 온 것도 후회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.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해요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예요.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은 작은 어긋남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요. 그리고 그 무너짐을 주변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죠. 식탁에서도 인생에서도 똑같이요. 늘 그 감정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혹시 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.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오히려 좋아. 근처에 다른 데 찾아보자. 맛없는 음식 앞에서도 웃어 넘기는 사람. 이건 그냥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에요. 상황이 틀어져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.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긋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식사 자리 하나가 어긋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, 그게 그 사람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 회복력이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와요. 밥 한 끼가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. 계산대 앞에서의 태도, 공유 메뉴 앞에서의 시야, 서빙하는 분을 대하는 방식, 예상이 빗나갔을 때 나오는 반응. 이 네 가지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관계 방식이 그대로 올라오는 순간들이에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해요.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나는 그 사람 옆에서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. 계산대 앞에서 늘 먼저 지갑을 열었던 사람. 공유 메뉴에서 좋은 부위를 자연스럽게 양보해왔던 사람. 불편한 상황에서도 혼자 분위기를 살려왔던 사람. 그게 혹시 나였다면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해요. 그 호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,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. 식탁은 거울이에요.
그 사람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거울이기도 해요.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좋아져요.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조금씩 작아지고요.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. 관계 구조의 문제예요. 밥 한 끼의 무게를 아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도 비로소 제대로 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. 당신이 함께 할 식탁을 선택할 권리. 그건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.